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이 된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아직도 꿈인 것 같아서 가끔 볼을 꼬집어 보곤 해요. 결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아내 서연이는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38살이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키도 적당하고 미소가 예뻤죠. 성격도 활발하고 밝았거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많이 도와줬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줬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줬고 현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고 있었나 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연애할 때부터 서로를 정말 아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소소한 걸로도 웃었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하나하나 함께 정하면서 행복했거든요. 신혼집도 같이 골라서 인테리어하고 가구도 하나씩 맞춰가면서 꾸몄어요. 결혼식 날 서연이가 웨딩드레스 입고 나왔을 때 정말 천사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달콤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도시락도 싸주고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어땠어?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죠. 주말에는 같이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녔어요. 가끔 서연이가 여보 사랑해라고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에 묻혀갔지만 그래도 서로를 챙기며 살았어요. 제가 일이 바빠져서 늦게 들어가도 서연이는 이해해줬고 서연이가 병원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제가 마사지도 해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곤 했죠. 물론 부부니까 작은 다툼들은 있었지만 항상 하루를 넘기지 않고 화해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서연이가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웃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누구한테서 연락 온 거야? 하고 물어보면 그냥 병원 동료들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직장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야근도 늘어났어요. 오늘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늦어질 것 같아라는 연락이 자주 왔어요. 피부과는 요즘 인기가 많으니까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도 병원에서 교육이 있어라고 하면서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일에 열심이구나, 승진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서연이가 피곤해라고 하면서 빨리 잠자리에 드는 일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쉬고 싶어라면서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었고요. 저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인 줄 알았어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현장에서 돌아와서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서연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싶어서 서연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현장이 좀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일찍 끝나서 치킨 사왔어. 맥주도 있으니까 같이 먹자. 그렇게 말하면서 거실로 들어갔는데요.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와 뭔가 다른 모습이었어요. 표정이 굳어있고 손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오늘 병원에서 뭔 일 있었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물어봤는데 서연이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석 씨.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여보 또는 오빠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민석 씨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남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뭔 일인데 그래? 갑자기 왜 그렇게 말해? 무슨 심각한 일 있어? 제가 당황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서연이가 한 말은 정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나 다른 사람 사랑해. 이혼해줘.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농담이지?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서연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들었잖아. 나 다른 사람 좋아해.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것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서연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정말이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뭐라고 했어? 제가 다가가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손을 들어서 막더라고요.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나 이미 마음 정했어. 그 사람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서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인 것 같았거든요.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최근에 서연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핸드폰을 자주 보더니 웃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저와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었거든요.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군데? 언제부터 만났던 거야?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서연이는 오히려 더 냉정해졌어요. 굳이 알 필요 있어? 어차피 끝날 관계인데. 나 내일부터 그 사람 집에서 살 거야. 짐은 주말에 빼갈게.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현실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래? 힘든 일도 함께 이겨내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잖아.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얘기하자.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민석 씨도 알잖아. 우리 요즘 몇 년간 그냥 살았던 거. 사랑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았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러면서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이혼 동의서였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큰 캐리어 하나만 들고서 말이에요. 제가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우리 이야기 좀 더 해보자. 상담도 받고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매달렸지만 서연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적막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1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린 거죠. 치킨은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넓고 조용해졌어요. 15년 동안 들었던 서연이의 웃음소리, 발소리, 모든 게 사라져버린 거죠. 서연이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에서 서연이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도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는 아파트 단지라서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특히 서연이가 피부과에서 일하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안면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서연이를 좋게 봤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충격이었을 거예요. 최민석네 아내가 딴 남자 만나서 집 나갔대. 아이고, 그 착한 남편을 두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없어. 그래도 민석이 좀 불쌍하네.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어디를 가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동정 어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호기심 어린 것 같기도 했거든요. 민석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내가 왜 갑자기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평범하게 살던 부부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서연이는 달랐어요. 며칠 후에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새로 산 옷을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서는 마치 새 인생을 살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서연아.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래도 1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아무 말 없이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잘 지내고 있어? 그랬더니 서연이가 씩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목소리도 밝았어요. 마치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제가 물어봤는데 서연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진짜로 사랑해줘. 민석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해. 그리고는 장바구니를 밀고 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허탈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민석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사람 잘못 만났네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으면 정이라도 있을 텐데.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때 가서 발등 찍지 말고 지금 마음 굳게 먹으세요. 민석 씨 같은 좋은 사람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간 게 잘못이에요. 특히 경비실 아저씨가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민석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 보니까 많이 상심하신 것 같던데.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서연이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 보였거든요. 새 옷도 자주 사입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네일 아트도 하고 마치 연애를 새로 시작하는 20살 처녀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못해준 게 뭔지, 뭐가 부족했던 건지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상간남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 들려왔어요. 동네 미용실 원장이 저한테 알려준 건데 그 남자는 나이가 서연이보다 2살 어린 36이라고 했어요.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옷차림도 번듯하게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민석 씨, 그 남자가 돈이 좀 있나 봐요. 서연이가 평소보다 훨씬 비싼 옷 입고 다니던데. 미용실 원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액세서리도 새로 샀던데 꽤 비싸 보이던걸요. 가방도 새로 바꿨고 아마 그 남자가 사준 것 같아요.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서연이가 저를 버리고 간 이유가 그 남자한테 돈이 있어서인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랑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서연이는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주변에서는 사랑이면 다 된다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형, 아내가 바람 폈다며? 많이 힘들겠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없어.
형도 이참에 새로 시작해. 그런 여자는 차라리 헤어진 게 나아.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겼을 거야. 위로의 말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남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서연이의 태도였어요. 며칠 후에 짐을 빼러 왔는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더라고요. 민석 씨, 짐 좀 빼갈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자기 옷가지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친구 집에 놔둔 물건 가져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연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봤는데 서연이는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민석 씨, 나는 이미 결정했어. 미안하지만 돌아갈 생각 없어. 이혼 서류 준비해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자. 정말 사무적인 말투였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그리고는 정말로 모든 짐을 가져가 버렸어요. 15년 동안 함께 모았던 추억들, 결혼 선물로 받았던 것들, 심지어 제가 사준 액세서리까지 모두 가져갔어요.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도, 기념일마다 주고받은 선물들도 모두 말이에요. 집안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정말로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서연이가 나간 후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적막했어요. 화장대에 있던 서연이 화장품들도 없고, 옷장에 있던 옷들도 없고, 거실에 놓여있던 서연이가 좋아하던 인형들도 없어졌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흔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15년 동안 서연이 옆에서 잤는데 갑자기 혼자 자려니까 어색하고 외로웠어요. 밤마다 서연이 생각이 나서 뒤척였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남자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까? 친구들이 술이나 먹자고 연락 왔지만 나갈 기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만나면 위로받긴 하겠지만 동시에 제 처지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내한테 버림받은 남자라는 시선을 받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술이나 마시곤 했습니다. 회사 일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현장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서연이 생각이 났거든요. 점심시간에 서연이한테서 점심 맛있게 먹어라는 문자가 올 것 같아서 핸드폰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죠. 서연이에게는 이미 저는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동네에서 가끔 서연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연이가 그 남자랑 같이 쇼핑하는 거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손잡고 걸어가는데 신혼부부 같았어.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한때는 제가 그렇게 서연이와 걸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그 남자가 정말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잠깐의 달콤함일 뿐일까? 15년 동안 함께 산 제가 못해준 걸 그 남자는 해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서연이는 이미 선택을 했고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요. 서연이가 완전히 떠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에서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안부를 물어봐 주시던 경비실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아저씨는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민석 씨, 혹시 아내분이랑 같이 사는 그 남자에 대해서 좀 아세요? 아저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제가 되물었더니 아저씨가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 친구가 저쪽 동네 카지노에서 일하는데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거의 매일 밤에 와서 도박을 한대요. 돈도 꽤 많이 잃는다고 하고.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서연이가 그렇게 좋다고 했던 남자가 도박을 한다니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정말요? 확실한 건가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건 아닌가요?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친구가 직접 본 거라고 하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외제차 타고 와서 정장 입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잃어도 계속 하더래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있던데 아저씨가 말을 흐리시길래 뭔데요? 했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자 문제도 좀 복잡하다고 하네요. 다른 여자들이랑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민석 씨 아내분만 만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서연이가 안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속이 좀 시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를 버리고 간 남자가 별로인 인간이었다니요. 며칠 후에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려왔어요. 동네 부동산 사장이 저한테 알려준 건데 그 남자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민석이 그 남자 회사 상태가 영 안 좋아.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소문이 있어. 빚도 많다고 하고 사무실도 임대료 밀려서 곧 나가야 한다던데. 점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능력 있는 사업가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도박과 여자 문제로 빚더미에 앉아있는 인간이었던 거죠. 외제차도 리스였고 비싼 옷들도 카드빚으로 산 거였을 거예요. 그런 남자한테 서연이가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동네 마트 사장도 저한테 귀띔해 주더라고요. 민석 씨, 그 남자가 가끔 우리 마트 와서 물건 사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도 초과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다른 카드로 바꿔서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현금으로 내요. 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던데. 그런데 서연이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여전히 행복해 보였거든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아마 그 남자가 처음에는 돈을 좀 써줬나 봐요. 서연이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카드빚을 내서라도 한동안은 여유 있는 척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표정이 예전만큼 밝지 않더라고요.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다니는 게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기도 했고요. 웃음소리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동네 마트에서 서연이가 가격표를 유심히 보면서 장을 보는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는 가격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비싼 과일 앞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더 싼 걸로 바꿔서 사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 남자한테서 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을 텐데 왜 가격을 그렇게 신경 쓰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점점 서연이한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만 빌려줘. 곧 사업이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면서 소액부터 시작했대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만 빌려줘라면서 말이에요. 서연이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기꺼이 도와줬겠죠.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면서 압박을 했다고 해요. 다른 여자들은 남자친구 도와주려고 대출도 받는데 너는 그것도 안 해주겠다는 거야? 라면서 감정적으로 몰아붙였대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죠. 서연이도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에 기꺼이 도와줬겠죠. 저와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금도 있었고 피부과에서 오래 근무해서 받은 퇴직금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거예요. 도박빚을 메우면 또 새로운 빚이 생기고 그걸 또 메우려면 돈이 필요하고 말이에요. 동네 미용실에서 들은 얘기로는 서연이가 요즘 친정에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가 어머니한테 돈 빌리러 가는 것 같던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미용실 원장이 걱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밝고 자신감 넘쳤는데 요즘은 뭔가 위축되어 보여요.
서연이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한 건 당연했어요. 사랑한다고 따라 나선 남자가 실제로는 자기를 이용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발을 빼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와의 결혼 생활도 버렸고 직장 사람들한테도 창피를 당했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계마저 실패하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지니까요. 그 남자도 서연이의 이런 약점을 이용했을 거예요. 너는 이제 나밖에 없잖아. 남편도 버렸는데 나까지 버리면 어떡할 거야? 라면서 더욱 압박했을 거거든요. 서연이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었을 거예요. 돌아갈 곳도 없고 앞으로 갈 곳도 불안하고 말이에요. 서연이가 집을 나간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파탄낸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었는데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주더라고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말했더니 변호사가 자세히 사연을 듣고 나서 말하더라고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5년 결혼 생활에 혼외 관계로 인한 파탄이니까 위자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판결 받아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사실 저도 그 남자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사업가라고 하지만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빚이 많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받는 것보다도 이런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소장을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로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신용카드 빚, 사채,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몇 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업체 명의로도 여러 채무가 있었고요.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태였어요. 변호사가 상대방 재산 조회를 해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상대방이 재산을 거의 다 처분했네요. 부동산도 없고 예금도 거의 없어요.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일단 소송은 진행하기로 했어요. 최소한 법적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에 서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석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있더라고요. 예전에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거든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서연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에 기미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였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깨도 처져 있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고요. 민석 씨, 소송 취하해 줄 수 없어요? 제발요. 그러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던 그 남자는 뭐 하는데? 자기 일인데 왜 당신이 나서는 거야? 제가 물어봤더니 서연이가 한참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요. 소송까지 걸리면 더 힘들어져요. 제발 이해해줘요.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저를 버리고 간 남자가 위기에 처하니까 서연이가 대신 나서는 거였어요. 그럼 당신이 대신 위자료를 내겠다는 얘기야? 그 남자가 당신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 제가 다시 물었는데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내가 낼게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요. 민석 씨도 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나간 주제에 그 상간남을 감싸려고 자기가 위자료까지 내겠다고. 서연아, 정신 차려. 그 남자가 너한테 뭘 해준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너 지금 그 남자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 몰라?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민석 씨는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였어요. 법정에 출석한 날,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번듯하게 정장을 입고 나왔지만 눈빛이 어둡고 교활했거든요. 특히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달했던 게 아니라 뭔가 계산적이었어요. 마치 서연이를 도구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 남자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저는 결혼한 줄 몰랐습니다. 서연 씨가 이혼했다고 했어요.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불륜이 아니라 정당한 연애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아직 제 집에 살 때부터 그 남자와 만났다는 증거들이요.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등. 변호사가 잘 준비해줘서 그 남자의 거짓말은 금세 드러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들린 그들의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남자가 서연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건 내 남편이 괜히 지랄해서 벌어진 거잖아. 위자료도 내가 내야지. 애초에 내가 나를 원해서 시작된 일이니까. 서연이가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더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뭐야? 나는 지금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소송까지 걸려서 더 복잡해졌잖아. 책임져. 어차피 너도 이혼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 순간 서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기가 사랑한다던 남자한테서 이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그래도 서연이는 알았어. 내가 할게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서연이가 위자료를 대신 내기로 했어요. 자기 적금을 깨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말이에요.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딸이 남편 버리고 나가더니 이제는 그 남자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된 거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런 남자한테 속고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었거든요. 위자료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서연이의 고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더 큰 문제들이 시작됐거든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 남자가 서연이한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위자료 낸 것도 모자라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대요. 서연이가 요즘 밤늦게까지 일하더라. 동네 편의점 사장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피부과 일 끝나고 다른 데서도 알바하는 것 같던데.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 새벽 2시에도 편의점에 와서 컵라면 사가더라.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가끔 밤에 서연이가 지친 모습으로 걸어오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에 밖에 나다니는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며칠 후에 들려왔어요. 서연이가 다니던 피부과에서 잘렸다는 거였어요. 정확히는 자진 퇴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쫓겨났다고 봐야 했어요. 개인사가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환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 여자, 남편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간 거 맞지? 피부과 직원이 그런 사람이면 좀 그렇지 않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고객 상담을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환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병원 원장 입장에서는 서연이를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였어요. 병원에서 나온 서연이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10년 넘게 근무했던 안정적인 직장을 잃어버린 거니까요. 그것도 자기 행동 때문에 말이에요.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력서에 빈 기간이 생기면 면접에서 이유를 물어볼 테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결국 서연이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대요. 전문직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완전히 추락한 거죠.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예전 월급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돈밖에 못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남자는 계속 서연이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당분간 더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서연이가 나도 지금 어려워라고 하면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봐. 나 때문에 힘든 거니까 책임져야지라고 했대요. 정말 인간 쓰레기였어요. 동네 부동산 사장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과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남자가 우리 사무소 앞 카페에서 젊은 여자랑 만나는 거 봤는데 서연이가 아닌 다른 여자더라고. 손도 잡고 있고. 서연이만 바보처럼 그 남자만 믿고 있는데 그 남자는 여러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돈을 우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도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나 봐요. 어느 날 밤에 서연이가 그 남자를 미행하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모자 깊숙이 눌러쓰고 멀찍이 따라가더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아마 다른 여자와 만나는 현장을 목격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서연이는 그 남자를 떠나지 못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관계마저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니까요. 남편도 잃고 직장도 잃고 사회적 신뢰도 잃은 상황에서 그 남자라도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남자도 서연이의 이런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서연이가 의심하면 너는 나만 믿어야 해.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헤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가스라이팅 했대요. 내가 나를 의심하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그럼 너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라고 협박하기도 했고요. 서연이의 심리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스트레스로 살도 더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동네에서 가끔 만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도 생겼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틀어졌어요. 딸이 남편을 버리고 나가더니 이상한 남자 때문에 돈까지 달라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서연아, 정신 차려라. 그 남자가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부모님도 지치셨을 거예요. 결국 서연이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가족한테서도 외면받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고 직장 동료들도 없어졌고 오직 그 남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남자가 노린 게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서연이를 완전히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말이에요. 어느 날은 서연이가 동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서 나오더라. 아마 대출 거절당한 것 같아. 신용도가 나빠져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때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가 서연이 몰래 다른 여자와 도주한 거예요. 그것도 서연이가 마지막 남은 전세금까지 뺏어준 돈을 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며칠 후에 그 남자가 살던 오피스텔이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서연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자신이 돈을 뜯어낼 수 있는 호구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15년 결혼 생활을 벌이고 직장을 잃고 가족과 멀어지고 모든 걸 바쳐서 사랑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였어요. 동네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수상했었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서연이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정말 갈 곳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나이도 38인데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 남자가 잠적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동네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서연이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현주라는 분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린 38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몇 년 된 분이셨는데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현주 씨는 저와 달리 상처를 잘 치유한 분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선 강한 여자였거든요. 간병사로 일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진실했어요. 거짓말이나 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가 만나는 걸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좋게 봐주셨어요. 민석 씨가 좋은 사람 만났네. 그래야지 그런 여자 때문에 혼자 있을 이유 없어. 현주 씨도 좋은 분이던데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서연이 일 때문에 많이 걱정해 주셨던 분들이라 더욱 반가워해 주셨죠. 6개월 정도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현주 씨는 제가 겪은 일들을 다 이해해 주었고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어요. 저도 현주 씨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현주 씨에게 프로포즈했어요.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요. 현주 씨, 저와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겠어요? 서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현주 씨도 기꺼이 받아주었고 우리는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재혼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대부분 축하해 주시면서 잘 됐다고 하셨어요. 민석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네. 현주 씨랑 정말 잘 어울려. 둘 다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서연이의 반응은 달랐을 거예요. 그때쯤 서연이는 정말 처참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상간남한테 버림받고 돈도 다 털리고 일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의 재혼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동네 미용실 원장이 나중에 저한테 알려준 얘기로는 서연이가 그 소식을 듣고 미용실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석 씨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더니 한 주일 후에 와서는 눈이 다 부어서 왔어요. 정말 많이 울었나 봐요. 서연이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자신은 모든 걸 잃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자신이 버린 남편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다시 시작한다니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민석 씨한테 매달려서라도 용서를 빌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런 후회들이 밀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이미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요. 재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현주 씨와 함께 새 집을 구하고 가구도 고르고 결혼식 준비도 하면서 말이에요. 서연이와의 결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하고 더 소중한 느낌이었거든요. 현주 씨 아이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말할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희 가족을 보면서 좋아해 주셨어요. 정말 보기 좋다. 현주 씨도 좋은 남편 만났고 민석이도 좋은 가족 생겼고 아이도 아빠가 생겨서 좋겠네. 이런 따뜻한 시선들이 저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반면 서연이의 소식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가끔 동네에서 목격되는 모습도 많이 초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연이가 요즘 슈퍼마켓에서 떨이 상품만 사더라. 옷도 예전에 입던 거 계속 입고 다니고.
많이 야위었어. 정말 힘들어 보여.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한때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저는 서연이의 그런 소식을 들어도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주 씨 같은 진실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깨달았거든요. 재혼식 날짜도 정하고 청첩장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으니까요. 재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현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내일은 현주 씨와 함께 예식장 최종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서 콧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구 근처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봤어요. 한참 보니까 서연이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을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가 저를 보더니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 민석 씨 하면서 절박하게 부르더라고요. 목소리도 예전과 달리 쉬어 있었어요. 분명히 많이 울었을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아, 왜 여기 와 있어? 제가 물어봤는데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했어요. 민석 씨,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 너도 알고 있잖아. 제가 차분히 말했는데 서연이가 더욱 다급해졌어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서연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너도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이혼하자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길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민석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바보였어. 그 남자한테 완전히 속았어. 모든 걸 다 잃었어. 이제 너밖에 없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한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버리고 나간 여자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제가 말했지만 서연이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안 일어날 거야. 민석 씨가 다시 생각해준다고 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15년을 함께 산 우리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서연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왜 저래? 남편한테 매달리는 건가? 뭔 일이야? 이런 수군거림들이 들렸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제발 일어나.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나는 일주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 제가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더욱 절망적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결혼 취소해줘. 제발. 나는 정말 민석 씨밖에 없어. 가족들도 다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연락 안 받고 일자리도 없어. 정말 갈 곳이 없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자기가 저를 버렸을 때는 그렇게 냉정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매달리다니요. 게다가 저는 이미 현주 씨와 약속을 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나는 이제 당신이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 현주 씨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정말 아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제발 이해해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서연이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끝날 수는 없어.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정말 잘못했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부인이 저렇게 사과하는데 용서해주면 안 되나?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지만 저로서는 당황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서연이한테 다시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이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하지만 서연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석 씨,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모든 걸 다 잃었어. 너까지 잃으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렇게 말하면서 제 바지를 붙잡았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아, 이제 정말 그만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자기 편의를 위한 거잖아. 아니야. 나는 정말 민석 씨를 사랑해. 그때는 내가 헷갈렸던 거야. 이제 진짜로 깨달았어. 서연이가 더욱 절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연 씨, 늦었어. 정말 늦었어. 나는 이제 당신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제발 이제 그만하고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해봐.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서연이가 뒤에서 계속 소리쳤어요. 민석 씨, 제발, 돌아와.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현주 씨를 배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현주 씨한테 그 일을 얘기했어요. 현주 씨는 이해해주면서도 걱정해줬어요. 괜찮을까요? 혹시 결혼식 때 와서 소란 피우면 어떡해요? 괜찮을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하. 기도했어요. 며칠 후에 동네 사람들한테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서연이가 그날 이후로 계속 회사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연이가 민석이 회사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더라.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사람들이 신고할까봐 걱정이야. 정말 집착적인 행동이었어요. 저는 회사에 미리 얘기해서 서연이가 오면 저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현주 씨한테도 미안하고 결혼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경비실 아저씨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민석 씨, 서연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그래도 너무 매달리는 건 좋지 않아 보여요. 아저씨도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재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서연이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민석 씨,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만나서 확실히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게 좋을까? 현주 씨와 상의해봤더니 한 번 만나서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미련도 없어지고 우리도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서연이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서연이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옷도 낡았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몇 년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민석 씨, 와줘서 고마워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사과하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죠. 이번에는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후회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아,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야.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봐. 민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그 남자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돈도 다 털리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이제야 깨달았는데 이미 늦었네요. 서연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이미 늦었어.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지. 저는 동정심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나는 15년 동안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너는 그걸 하루아침에 버렸잖아.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민석 씨 같은 사람을 놓쳤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지만 민석 씨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너도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새로 시작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고마워요. 민석 씨가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조금 위로가 돼요. 서연이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결혼식에는 가지 않을게요. 대신 멀리서 축하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서연이가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주 씨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재혼식 날이 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정말 맑고 푸른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현주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식장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현주 씨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아빠, 오늘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할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네 분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경비실 아저씨, 마트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그동안 저를 걱정해 주셨던 분들이 모두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민석이 정말 잘 됐다. 현주 씨랑 행복하게 살아.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축하 인사들을 들으며 정말 감사했어요. 현주 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서연이와의 첫 결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하고 더 소중한 순간이었거든요. 주례사를 해주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분 모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셨고 이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결혼 반지를 주고받을 때 현주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진심이 담긴 순간이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셨어요. 와, 정말 감동적이다. 두 분 다 행복하세요. 보기만 해도 좋네. 이런 진심 어린 축하 인사들이 저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예식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감동해서 우는 하객이려니 했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이런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서연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온 거였어요. 하객 중 몇몇이 서연이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민석이 전 부인 아냐? 남편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갔다가 버림받은 그 여자 맞네. 재혼식장까지 찾아온 거야? 참 뻔뻔하다. 저런 식으로 나타나면 민석이가 얼마나 곤란하겠어. 서연이는 예식장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현주 씨가 저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날이에요. 현주 씨의 배려 깊은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정말 오늘은 저희의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나가면서 서연이를 보고 더욱 수군거렸어요. 정말 민망하다. 왜 저런 데까지 와서 울고 있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민석이가 정말 불쌍했는데 이제야 좋은 사람 만났네. 예식장 직원이 서연이한테 가서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서연이가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현주 씨와 함께 예식장을 나가면서 서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이의 눈에는 정말 깊은 후회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현주 씨 손을 더 꽉 잡고 앞만 보고 걸었어요. 그때 하객 중 한 분이 서연이한테 말했어요. 아가씨,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따가운 지적이었죠. 다른 하객도 거들었어요. 저 여자, 남편 버리고 상간남 따라갔다가 버림받은 그 여자 아냐? 재혼식장까지 찾아온 거야? 참 비참하다. 자기가 한 짓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못 나타날 텐데. 민석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이제 와서 저러면 어떡해. 결국 서연이는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어요. 그 순간까지도 저를 돌아보면서 말이에요. 마치 마지막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 같았어요. 저는 그 소동을 보면서도 현주 씨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나갔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현주 씨가 제 팔짱을 끼면서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서연이가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몰락을 지켜봤으니까요. 저는 현주 씨와 함께 새 집으로 향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과거의 인연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뿐이야. 내 인생의 무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동네를 둘러보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서연이와 함께 걸었던 길들이 이제는 현주 씨와 함께 걸을 길이 된 거죠. 같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 거예요. 경비실 아저씨가 저희를 배웅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석 씨, 정말 잘 됐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현주 씨도 좋은 남편 만났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현주 씨와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거라고. 반면 어둠 속 한 구석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는 서연이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15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난 아내 서연이는 결국 상간남에게 완전히 이용당한 후 버림받았습니다. 돈도 다 털리고 직장도 잃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외면받은 채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반면 저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 진실한 사람인 현주 씨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행복한 재혼에 성공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재혼식장까지 찾아와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진실한 사랑과 일시적인 감정을 구별하지 못한 결과였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을 건가요? 아니면 진실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